고스픽 핫 키워드는 미운 우리 새끼입니다. 이게 생후 597개월 반백살 쉰건모, 563개월 박수홍, 생후 531개월 궁상민, 생후 472개월 토니안까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혼자인 삶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요즘 이 비혼이 트렌드가 된 시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미운 우리 새끼뿐만 아니라 뭐 비행소녀, 나 혼자 산다 등등 이제 비혼족 다루는 방송이 많이들 인기가 있거든요. 어떤 사회적 현상이 증가한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그 제도가 별로 필요 없어졌거나 그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혼자들이 늘고 있다는 건 첫 번째로는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3포다, 5포다 하면서 이제 경제적인 환경 자체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점점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반영이라면 또 하나는 비혼으로 살아도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다. 라고 하는 시대적으로 이제 꼭 결혼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혼자들이 당연히 는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 장단점이 다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미혼,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결혼을 못하는 미혼자들이 늘어난다. 이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죠. 제가 그 지하철에서 그 아주머니나 할머니들끼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이제 시대가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것이 그럼 어떤 시대냐 이거예요. 이 시대가. 예전에는 이제 중심이 가문이었거든요. 가문의 영광. 그러니까 가문을 빛내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 가족 시대가 된 거예요. 그 핵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개인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개인의 행복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개인이 무슨 선택이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택지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는 거죠. 결혼할 수 없는 환경도 물론 존재하지만 비혼이 선택 문제거든요. 내가 아주 연봉이 많아도 1억을 받아도 비혼인 사람 많아요, 요즘에는. 돈이 없어도 결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물론 동의하고 다만 이제 로맨틱하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 거,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까 방송 같은 얘기했지만 사실은 방송에 나오는 비혼자들은 되게 성공한 연예인들이 대부분이고 뭐 꼭 애를 안 낳더라도 뭐 이렇게 아기를 키우는 프로그램도 보면 되게 좋은 집에 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홍기를 놓치거나 꿈을 못 꾸거나 이런 사람이 분명히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에는 집을 구한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그 앱 보면 무슨 방이잖아요. 그 방을 구하는 형태가 될 정도로 저 대학교 가서 너무 놀랐던 게 강의하고 끝나고 이제 회식을 하는 저한테 갑자기 어느 애가 막 소주를 마시는데 눈물을 끓으면서 선생님 저 대학 8년째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뭔 얘기가 했더니 이제 1년 아르바이트해서 등록금 벌고 1년 다니고 또 1년 이렇게 다니는 애들이 사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를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야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선택 자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시작부터 이제 곤란이 있는 건 분명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배 교수님이 비혼이시죠? 미혼이신가 비혼이신가?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그 중간 어디쯤에 어디 있습니다. 박수홍과 김건모 사이 어디쯤에 계시거든요. 네. 굉장히 좀 이상해지고. 아니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저는 뭐 비혼이라는 것 자체는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봤거든요. 조선시대에도 비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단독 가구 같은 것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사회가 모두 다 결혼해서 핵가족 같은 사회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건 이상이죠. 하나의 이념인데 사회적 이념인데 그러니까 늘 언제나 있었던 비혼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전에도 있었는데 굳이 지금 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느냐. 왜 나만 갖고 그래. 눈빛이 갑자기 저는 이런 게 분노를 하고요. 그걸 찾기 위해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높이가 죄송합니다.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 트렌드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러니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줬던 축의금을 돌려다오. 어차피 결혼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축의금 회수 문자를 돌리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비혼식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비혼식을 요즘은 비혼식을 한대잖아요. 약간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이해돼요? 예. 근데 결혼을 선택했다고 하면 알리잖아요. 그럼 난 결혼 안 하기로 선택했으면 그것도 알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결혼을 할 때는 당연히 알려야죠. 근데 안 한다라는 건 쉽게 알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중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연예인들 후배들한테 함부로 쉽게 은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말아라. 왜냐면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일이 없으면 그냥 안 하면 돼요. 아니 근데 그거는 예. 똑같은 거죠. 결혼식을 했는데 이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그 경우는 어떻게 해요? 비혼 내가 식을 하고 다음에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동의하는데요. 또 다른 의미로서 반대하는 게 뭐냐면 세레모니라고 하잖아요. 기념이란 말이에요, 기념식을. 기념식이라는 걸 하던 걸 안 하거나 안 하던 걸 할 때 해요. 학교를 이제 그만 다녀도 돼라고 하면 졸업식을 합니다. 그죠? 학교를 새로 다녀야 돼. 그러면 입학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혼자 살다가 드디어 둘이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거예요. 비혼식이 전 제일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혼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인데 굳이. 근데 뭘 해요, 세레모니를. 그러니까 그 결혼해서 살던 사람들이 이혼 여행을 간다. 이건 전 인정해요. 이건 세레모니인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 둘이 또 갈라. 이혼 여행이야. 근데 지금까지 계속 혼자 살던 사람들이 앞으로도 쭉 혼자 살겠습니다. 이걸 세레모니로 한다는 거. 그거를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냐면은 여당에 내가 축의금 많이 있는데 돈이 문제. 그걸 거둘 수 있는 공식적인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그 얘기예요. 그게 세레모니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상한 게요. 아니 내가 달라고 했어. 아, 축의금? 그렇죠. 비혼식도 마찬가지. 내가 언제 뭐 꼭 너한테 달라 그랬냐? 근데 달라고 지금 막 식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곧 비혼식을 거행할 예정이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몇 번을째로 예. 지금 식장 예약 다 잡아놨는데. 이게 저한테 이제 그 세 번 결혼한 놈이 세 번 다 보내더라고요. 아, 세 번 결혼한 예, 3호를 했는데. 아니 정말 친하면 뭐. 아 친하지도 않아요. 세 번째는 심하죠. 그래서 꼭 비혼식을 해서 그냥 세 번. 그렇죠. 그게 세레모니가 필요하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화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그 원래 결혼식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제 내가 누구랑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를 자기 공동체에 이렇게 알리고 좋다 나쁘다 떠나서 패백 같은 걸 보면 이제 가문 간의 결합 같은 의미도 있는데 그런 어떤 공동체적 관례로서 결혼이 기능했는데 난 그냥 계속 혼자 살 건데 그걸 굳이 비혼식을 한다는 건 그냥 개인이 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 될까? 그게 방어적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사람들이 결혼 언제 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너 언제 결혼하냐? 왜 결혼 못 하고 있냐? 거기에 관해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부모한테도. 무슨 얘기냐면 뭐 추석이고 이렇게 명절에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더 이상 나한테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거를 문자로 보내봐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결혼 문제를 떠났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결혼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부모님도 녹음된 거 들려주죠. 누구도 예. 뭐라고? 결혼해라고 말하지 말라. 뭐 얘기하기도 귀찮으시니까 그냥 너무 들어서. 너 언제 결혼할 거니? 그럼 띡. 예, 이거 하는 것보다 비혼식이 낫어요. 아니 그럼 비혼식 만약에 하시게 되면 조만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사회 봐드릴게요. 싫어요. 예. 자 잠시 후 배상원님의 비혼식이 거행될 예정이오니 예 밖에 계신 하객 여러분께서는 우리 배상훈 씨에게 호감이 간다 해도 절대로 접근하지 마시길. 아 이건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몇 살 정도 돼야 집에서 연휴 같은데 모였을 때 명절에 결혼하라는 얘기를 안 꺼내게 됩니까? 조카가 아들을 낳았을 때. 작은 할아버지가 됐을 때 작은 할아버지가 됐을 때 굴레에서 벗어나고. 그렇죠. 그래요. 아니 근데 후재민아는 비혼식을 할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은 일단 저는 뭐 미혼이라는 단어를 일본에서도 많이 썼다가 요즘 비혼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서 뭔가 여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비혼이라는 단어가 내가 스스로 하고 선택했다. 싶어서 결혼 안 하는 거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좋고 그리고 작년쯤에 일본에서도 나는 결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라는 제목인 드라마까지 생겨가지고 약간 이슈가 되긴 됐는데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혼식을 해도 운명적인 만남을 해서 부부가 되고 싶다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비혼식까지는 안 하고요. 아 근데 뭘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오셨어요? 네, 좀 단어가 어려워서 네. 뭐 좀 잘 챙겨주세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야 일본어 되게 잘 써요. 네, 잘 쓰죠.
반짝하지만. 근데 비혼식 자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도 하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기성의 질서와는 다른 문화가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세대는 언제나 기성 세대하고 이제 분리되려고 하는 욕망을 갖는 건데 그것을 이제 집안에서의 소소한 반항으로 이루어내느냐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선언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저는 이 비혼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저항적이면서도 씁쓸하다는 게 뭐냐면 당신들 세대에 의해서 이런 문화를 갖게 됐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기성의 질서하고는 떨어져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젊은 세대들의 그 현상이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집단화죠. 그러니까 비혼 집단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비혼 집단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뭐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게 덜어 있거든요. 그럼 얘기는 안 하지만은 자기들끼리 이제 네트워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할까? 나도 할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집단에 나도 끼워줘라고 형태가 되면서 그쪽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뭐 이런 형태. 저 사실 미혼이고 뭐 어떻게 보면 비혼일 수도 있는데 기혼자들도 사회적인 책임을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 결혼은 너무 파라다이스다. 천국이야. 너 꼭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안 한 이유는 예. 위화감 느낄까봐. 예. 너무 행복해서? 미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서. 예. 근데 너무 좋은 거라서 일부러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너무 좋으세요. 추천하실 만 합니까? 이 좋은 거 나만 해야지. 예. 아니 근데 그 일본은 진짜 참 독특한 게 문화가 우리랑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네. 남자랑 여자랑 소개팅하는 문화도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레스토랑에서 단체로 뭐 이러는 네, 그 이름이 아이세키 카페라고. 아이세기. 네, 그런 건데 처음 보는 느낌으로 여자분이 3명 정도 나랑 친구, 세 명. 저랑 친구 여자랑 3명 와가지고 차나 마시고 있으면 직원분들이 3명 남자를 불러주시고 30분 정도 대화를 하다가 뭐 친해지면 자연스럽게 연락처 물어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30분 지나가면 다른 남자분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휴에 일본 가실래요? 핸드폰 요즘 번역 다 되던데 저랑 같이 한번 대화를 프로파일러니까 얼마나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예전에 그런 거를 그 사극에서 봐도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게 결혼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처음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여차하면 꽝이잖아요 되돌릴 수도 없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혼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첩을 뒀던 거죠. 아 그러니까- 보완 책이 있어 원칙이라죠. 여성 단체한테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 개인의 둘의 사랑의 의사로 만났다라는 거는 네. 아주 근대적인 얘기인 거고 네. 원래는 다 이제 가문과 가문의 가문, 얘기지. 집과 집의 수준을 맞춰서 그들의 번성을 위한 과정을 했던 게 그때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결혼했던 거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날 밤 처음 봤는데 스타일이 아닐 얼굴은 수도 같았죠. 있고. 그 이후에 뭐 네. 성격도 안 맞아. 근데 이런 경우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조선에서 왕실에서도 다시 이제 이혼을 시키거나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가문의 명예 때문에 못 하니까 결혼을 하되 이제 소위 말하는 남성 위주의 배출구를 주는 거죠. 그게 첩인 거죠. 요즘 이제 비혼족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카 바보가 그렇게 많아요. 조카 바보. 연예계에서도 뭐 이서진 씨도 방송에 나와서 이제 조카가 나와가지고 뭐 그런 적이 있어. 한지민 씨도 그렇고. 근데 이제 조카 바보가 좀 이해가 되긴 돼요. 저도 그 해외 나가면 저 뭐 선물 같은 거 사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쇼핑하는 걸 또 싫어하고 첫 조카가 생기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조그만 애기 옷이 보면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유전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전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 조카가 생기면은 자기 그 DNA를 유전시킨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끌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에 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연예인들이 이제 조카 바보 하면서 텔레비전에 근데 나오는 제가 거 그거는 너무 상업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연예인 가족 중에 다 울어먹었어요. 자녀들 아버지, 엄마, 그러니까 아내, 이제 부모, 남편.
다 먹어가지고 이제 조카로. 이제 범위가 확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돈까지 한번 울고 먹었던 네, 사돈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다 있는 사돈도 있어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카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카가 좋은 점이 뭐냐면 조카가 일단 어린애 되는 거예요. 어린애니까 일단 이제 딱 시청률이 보장이 되잖아요. 게다가 이미지를 또 좋게 향락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아이를 좋아하는 하는 포근한 이미지. 그러니까 CF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뭐 방송에서 이제 가족을 그 테마로 하는 것이 시청률이 보장이 된다. 이런 흐름에 편승한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뭐 고종 사촌 뭐 그거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조동 사촌은 다 어른들이거든요. 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타 선생님의 특징이 이렇게 옆에 앉은 사람 이렇게 손잡고 잘 가다가 약간 수틀림 바로 손을 잘라. 그건 너무 같잖아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유전자는 받았는데 딱히 양육의 부담감도 직접적으로 부모가 아니니까 그렇지 전적인 책임이 않지만은 사랑을 줄 수도 있고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주잖아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떠나고 싶을 땐 부담 없이 떠날 수 그렇죠. 있어요. 맞아. 삼촌 간다. 그래서 가면 되니까. 그런 약간 이중적인 게 있네요. 네. 제가 여섯입니다. 그 형님, 누님 이렇게 해서 이제 조카들이 딱딱 둘둘둘 있어갖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나가겠네요. 그렇죠. 아유 장난 아니죠. 또 하나이가 이제 꼴 보기 싫으면은 또 딴 아이한테 가면 되는 거니까. 되게 자유롭네요. 야,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니어서 아니기 때문에 예. 더 편하게. 곧 비혼식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막내가 이제 베트남에서 그 일본 분하고 결혼해서 이제 조카를 낳았어요. 얼마 전에 낳았어요. 이 친구가 이제 가끔 동영상을 보내요. 또 화상 통화도 하고 삼촌이야 삼촌 해봐. 막. 그럼 친구가 이제 일본어로 배우니까 삼촌이라고는 안 하고 김상? 조카가 나 이 자식을 하는데 또 이쁘죠. 그러면 꼭 단서가 붙습니다. 삼촌한테 자전거 사달라고 해 자전거. 그러니까 그런 거 네,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금방 한국말 배워요. 삼촌 자전거 사주세요. 이렇게. 알았다 이러고 어머님 들어가시는 편에 애 자전거 사주세요. 이거 보낸다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귀여운 맛이 있는 반면에 한참 좀 상황 안 좋은데 이렇게 베트남에서 전화가 걸려오잖아요. 그럼 바로 받고 내 아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중적인 어떤 면이 조카 바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요? 편의적인 요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동창들, 오래된 동창들은 결혼한 친구들과 결혼 안 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톡방 같은 데서 결혼한 친구들이 이제 뭐 힘들든 뭐든 이제 자기 이제 가족 사진을 막 올리면 그때 보통 이제 결혼 안 하는 친구들이 이제 자기 조카 사진을 많이 올리면서 약간 이렇게 뭐 대응책에 이런 식으로도 사실은 많이 활용이 그거 되더라고요. 안 올리면 개 사진이나 고양이 사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없어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조카를 올리는 거고. 조카가 개를 안고 있는 사진을 올리는 게 그렇죠. 그 최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형님이나 누님한테 얘기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은 조카들한테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도 있고 막 편의적인 부분이 분명히 다음번에는 있는 그 프로파일러 말고요. 비혼 전문가로 프로그램에 한번 나가셔도 제 몫을 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황금을 쓰리기 기업이 제일 빠르잖아요. 타겟을 딱 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조카 바보인 분들을 공략하는 그 마케팅이 네.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도 잘 몰랐는데 100만 원이 넘는 명품 책가방? 굿키즈 백팩이 108만 원부터 125만 원. 라프셀 가방이 116만 원. 이게 초등학생. 네, 초등학생용 가방 이런 식으로 이걸 사주면서 선물이라고 하고 이런 문화가 되게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 네. 아까 가방 얘기가 나왔는데 네. 처음에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주 비싼 가방을 사주죠. 그거 사줘야 되는데 그걸 가방, 근데- 저도 네. 그걸로 다들 다녔어요. 그걸 사줘요? 네, 그거 네, 얼마쯤 그거 해요? 무거워요, 10만 원은 기본으로 넘고 10만 엔? 만엔 만 엔. 비싼 근데 거죠. 부모님이 사주시는 것보다 할아버지다거나 할머니 쪽에서 사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저도 적합하버라는 단어는 일본어로는 많이 없는데 왜 웃으세요? 조카 발음을 좀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적합하버가 아니 연습은 딴 데 가서 하시고. 네, 많이 없는데 저는 손잡바보라는 것도 있지 손잡바보. 않을까. 오히려 자식을 키울 때는 책임이 많이 있고 잘 키워야 되니까 너무 욕심도 나고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되는데 오히려 손자가 너무 귀엽기만 하다, 예쁘기만 하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아니, 신동엽 씨가 의외로 아이들한테 막 다 사줄 것 같은데 그러시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애들 알처럼 된 초콜릿 이런 것도 막
착한 일 해야 사주고. 아니 저는 뭐 아이 때 무슨 뭘 좋은 거를 뭐 사주고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옷을 비싼 걸 사준다거나 뭐 아니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하나 정도 정말 어디 외출할 때 이렇게 뭐 이런 건 모르지만 평소에 애가 나중에 뭐 기억도 못 하고 그리고 애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 거면 부모 만족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갔는데 애들이 후줄근하더라고요. 진짜 약간 후줄근해. 그래서 너무 신경 안 쓰는 거니까 얼마 전에 장인 장모님이 이제 한강에 식사를 하러 가자고 뭐 이렇게 해서 모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근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 신남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애들인가 보는데 그날따라 더 너무 후줄근한 거야 애들이 추레해가지고 그래서 신경을 애들한테 추레하다는 표현 잘 안 쓰는데. 근데 신경을 안 써도 이거 좀 너무 안 썼나 뭐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애들 뭐야 애들답게 사실 결혼은 안 하지만 이제 동거하는 커플이 요즘은 점점 뭐 많죠. 늘겠죠. 느는 추세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동거 얘기하면 늘 프랑스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동거에 대한 필요성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좀 힘들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늘 많이 하거든요. 어때요? 그 결혼의 대안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새 최근에 일본에서 사후 이혼을 많이 해요. 사후 이혼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죽었어요 남편이. 근데 남편이 죽었는데 이혼을 하는 거예요. 서류를 접수해요.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시댁과의 모든 법적인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며느리에서의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정도로 결혼이 많은 중압감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죽어서까지도 이혼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엔 동거라는 형태가 생기는 이유는 법적인 그런 구속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혼이라는 것이 결혼 패키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결혼하면 그 사람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패키지로 딸려오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후 이혼이라는 건 그 패키지에서 나는 벗어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거라는 건 뭐냐면은 사후 이혼하기 전에 나는 처음부터 그 패키지 싫다 이거예요. 나는 당신만을 원하지 거기에 달려오는 패키지는 혈책부록 싫다. 싫다. 네. 아. 쉽게 얘기해서 그거거든요. 설날이나 추석 때 당신 집에 안 가도 된다. 네, 그렇죠. 그 저는 근데 이제 동거를 하는 건 뭐 동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동거를 해서 애를 낳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좀 달라지는 거죠. 예, 근데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다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진선미 의원이 그 동거법인 생활 동반자 법안을 발의해서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통과가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번번이 무산되는 이유가 뭘까요?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제 1999년에 되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동거 커플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에 자녀들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가장 핵심적인 그게 부분이죠. 제일 사실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 혜택을 받고 그 취약하는 데 문제가 없고 교육받는 데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그 부분의 문제인 건데 그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을 때의 문제는 뭐냐면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파괴될 거라고 하는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결사적으로 우려를 많이 표출하죠.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게요. 그 시대가 변하면 거기 능수능란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통이라는 건 전 박물관에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시대의 시스템이라는 건 그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꾸 변해줘야 되는 건데 동거 커플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인정을 여전히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이유는 이걸 허용하는 순간 사회가 문란해질 거다. 뭐 이런 논리들이에요. 근데 사실 문란할 대로 이미 문란해요. 대한민국만큼 문란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런 겁니다. 이건 인권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여자를 뭐라 부릅니까? 미혼모. 그죠? 결혼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사생아라고 불렀어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게 한 남자를 뭐라 부르죠? 나쁜 놈. 제 역할이 근데 그런 거라. 예. 사회적 용어가 없어요. 책임이 그렇게 안 부르니까. 부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그렇네요, 진짜. 이건 사회적 용어가 없어요. 이 얘기는 결국 이 전적인 모든 책임을 여자와 그 아이에게 다 넘긴 거예요. 미혼부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고 남성들이 사실 그 자기들의 어떤 편의에 의해서 벌였던 여러 가지 일들을 여성과 아이에게 책임을 전가시켜버린 거거든요. 그 자기들은 빠져나간 거예요. 그냥 실수한 남자. 그렇죠. 그냥 단지 남자가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식인 거고 이 미혼모와 아이의 문제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건 인권의 문제예요. 이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요. 신동 씨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따님이
아빠, 나 동거는 하는데 결혼을 안 하고 싶어. 이 남자랑 동거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아, 아들도 있는데 지금 딸이 그러는 거예요? 예, 예. 일부러 문제를 좀 어렵게 드렸습니다. 예. 아들 쪽에는 좀 선택이 아니, 쉽게 그게 아니라- 빠져나갈 것 그게 아니라- 같아서 아니, 드물코를 좀 줄였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제가 볼 땐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저는 그러는데 예. 딸이 한다. 저는 진짜 예전에는 약간 좀 헷갈렸던 부분인데 지금은 전적으로 모든 건 아이들이 책임지고 아이들이 실행을 하고 거기서 깨닫고 후회를 하건 아니면 거기서 뭔가 더 나은 행복을 찾아서 간다면 저는 응원하고 박수 칠 거예요. 아빠 근데 동거를 하는데 나는 강남에 이제 전세 하나만 얻어줘요. 그럼 일단 그 데려가요. 이거는 그 녀석이 다 뒤에서 뭔가 조장하는 게 아닌가.